원의 내정 간섭과 근문세족이 성장할게 개경에서 한자한 후에 엄청 원나라가 몽골이야. 몽골족이 세운 나라가 원나라야. 내정 간섭을 엄청 심하게 합니다. 일단 고려왕이요 직접 통치는 하는데 우리나라를 직접 단서려. 그런데 몽골이 고려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를 하는 거야. 영토 상실합니다. 자, 서경에 뭘 설치했냐면 동령부, 지네가 직접 다스리는 지역이야. 동령부 설치하고 화주에는요 쌍성총관부, 이 쌍성총관부를 체육까지 남아있었는데 요걸 나중에 공민왕이 공격해서 다시 차지합니다. 자, 천령 이북 지역에 쌍성총관부를 설치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설치하고요. 제주도에는요, 제주도가 옛날에 탐나국이었잖아. 그지? 탐나총관부를 설치해요. 탐나총관부를 설치하고요. 제주도 일대에 지네들이 원나라가 직접 통영부, 쌍성총관부, 탐나총관부를 설치가 다스리고요. 호칭은요, 원나라와 우리가 동일하게 못 쓰고요. 원나라보다 하나씩 낮췄습니다. 죽고 나면 붙이는 시호가 무슨 종 그랬는데 나중에 다 왕으로 무슨 왕, 중성왕, 공민왕 왕으로 격화시키고 폐하 안 돼요. 폐하 안 되고 전하라고 하고 태자 안 되고 세자라고. 자, 짐 대신 고라고 불렀습니다. 간제도 우리가 원래 이성 육부였잖아요. 그렇지? 근데 일부 사사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고려를 이제 지배하게 되었어. 지배하게 되고 일본을 넘보는 거야. 일본을 가기 위해서 정동행성을 설치하는데 그리고 일본 원정을 갔지만요. 갈 때마다 바다를 건너가잖아. 그치? 갈 때마다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2번이나 실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게 고려의 내정 간섭 기구가 된 거야. 내정 간섭 기구가 되고요. 인적 물적 수탈 엄청 특히 매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몽골은 매 사냥이 유명하잖아. 그치? 매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매를 잡는 부서가 있었어. 원의 요구에 따라 고려는요 매를 잡는 부서가 응방이야. 응방을 설치하고 매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잠깐 보면 여기가 쌍성총관부고 여기가 동령부야. 그리고 여기 제주도가 탐나총관부 이렇게 되고요. 문화 고려는요. 이제 몽골 사람들이 많고 몽골하고 이제 지배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몽골풍이 많이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변발 알지? 머리 이렇게 사람 머리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쫑쫑쫑쫑쫑 닿는 머리 뒤에 앞에 이렇게 깎아버리고 가운데 머리만 쫑쫑쫑 닿는 거. 요 변발 요게 몽골풍이야. 몽골풍 그리고 몽골식 복장 몽골을 산다든지 연지곤지 이런 거 쪽들이 쓰고 연지곤지 등고 소주 이런 거 있지. 소주 이런 것들이 다 몽골에서 오는 거야. 만두 이런 거. 그리고 고려양은요 몽골에서는 또 고려의 풍습이 유행해가지고 그릇 음식 상추 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유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문세족이 몽골 친원적인 거, 몽골의 세력을 얻고 성장한 세력, 그런 세력을 근문세족이라고 하고, 처음에는요, 우리가 고려가 호족이었지. 호족에서 이 호족들이 대대로 이제 간직을 해. 그게 문벌귀족이었지. 정계 문벌귀족. 중계는 무신들이었지. 그리고 이제 고려 후기가 오면 근문세족. 이렇게 근문세족들이 나오고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근문세족이겠지. 세족은요. 원을 이용해 권력을 얻은 세력, 또 문벌귀족 중에 또 근문세족이 성장하고 또 무신직권계에 성장한 무신가문들이 근문세족이 되고요. 이 사람들은 누구랑 친할까? 원나라하고 친하겠지. 친원적이야. 그 정치 기반은요. 우리 옥품이상 되면 그냥 낙하산으로 딱 관직 올라오는 거. 그게 무슨 제도였지? 엄서지, 그지? 엄서를 이용해서 정계에 진출하고, 그러니까 대대로 얘네들 해먹는 거야. 정치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자, 대농장을 경영하면서, 세금도 내지 않고요. 그러니까, 대농장, 귀족이니까 세금 안 내. 그러니까, 나라의 세금은 부족하니까 국가는 궁핍, 어려워지고요.
몰락한 농민들 있지. 몰락한 농민들은 자신들의 노비를 삼고요. 그리고 국유지를 갖다가 나라 땅을 자기 땅인 것처럼 마음대로 이용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건문세족에 대한 개혁 시도 했는데, 충선왕이요 개혁을 시도했는데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실패합니다. 시도를 했어. 시도를 했지만 결국 개혁에 실패하고요. 여기 옆에 보면 우리 건문세족하고 문벌귀족하고 비교하는 거 볼게. 정치 기반은요, 건문세족은 과거치긴 하지. 근데 뭘로? 5분 이상 공짜로 올라오는 거 뭐야? 음서 제도를 이용해서 오고요. 아니다. 자, 미안해. 이것도 맞다. 문벌귀족은 과거 음서지. 음서고, 건문세족은 음서만이야. 음서고, 정치 기반은요, 일단 안 줘도 되는 토지가 뭐였지? 공검전이지. 자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거 5품 이상 되는 관리에게 지급하는 토지 공검전. 그리고 간직하면 뭐하니? 전시가도 받잖아. 그지? 전시가. 이런 것들이 경제적 기반이고, 건문세족은 대농장 운영하였지. 그지? 대농장 운영했습니다. 공민왕의 개혁 정치 그리고 신진사대부 볼게. 네. 공민왕이 14세기 중엽이 되면요, 원이 점점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 원이 셋하면 뭐가 성장할까? 명나라가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그 시기에 이제 원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두 개야. 반원 자주 정책, 원나라에 반대하면서 자주적인 개혁을 하려는 반원 자주 개혁하고, 하나는 왕권 강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원 자주 정책으로는 누굴 숙청하냐면 기철이라는 인물을 숙청해요. 기철은 어떤 인물이냐면 기황후라고 있어. 원나라에 시집가 공료로 가가지고, 그때 우리나라는 여자애들도 공료로 바쳐야 됐거든. 그래서 공료로 가가지고 거기서 황후가 된 인물이 있어. 기황후라고. 그 사람 오빠였어. 그러니까 원나라 황제의 황후야. 얼마나 기철이 기세등등했을까. 자기 여동생이 원나라 황제의 황후니까. 이 기철이 엄청 기세등등하게 설치는데 이 사람을 숙청합니다. 친은파를 숙청하고요. 그리고 내정 간섭. 일본에 원정 가려고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고려를 내정 간섭하던 기구가 있었지. 그 기구가 뭐였니? 정동행성이지. 정동행성을 폐지하고, 그리고 우리 천령 이북에 있었던 거, 원나라가 지배했던 땅이 뭐야? 상성 총관부지. 그 전에 뭐 동령부라든지 탄나 총관부는 그 전에 다 회복됐고, 여기 하나만 남았거든. 그 상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차지합니다. 상성 총관부 공격해서 영토를 회복하고, 관제도 다시 복구하고, 그리고 몽골풍, 변발 이런 거 금지합니다. 몽골풍을 폐지하고, 그리고 이제 왕권 강화 정책으로서는 누구를 등용하냐면 신도를 등용해요. 성녀인 신도를 등용해가지고, 건문세족들이 할배를 치고 있었잖아. 그치? 건문세족들이 백성들에게 비싼 값으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고리대금 받는데 못 갚으니까 그 백성들 땅 뺏고 그 백성은 노비로 만들고 이랬거든. 근데 그 건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차지한 토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억울하게 노비로가 된 사람 다시 일반 평민으로 돌려주는 거야. 그걸 추진하던 기구가 전민변정도감이야.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자, 누구의 세력을? 건문세족의 세력을 낮추려고 합니다. 건문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면 누구의 세력이 강해진다? 왕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정방은 우리 무신정병 때 인사행정기구 최후가 설치한 거지, 그지? 그 정방도 폐지시키고요. 성균관을 정비해가지고 유교, 경정, 교육을 강화하는데, 이때 이제 성장한 세력이 신진사대부야. 이 신진사대부가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뒷받침을 해줍니다.
당연히 근문세족 반발하겠지. 신론도 제거되고요. 공민왕은 살해됩니다. 시해로 결국 공민왕의 개혁은 실패. 결국은 실패했지만은 자주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고, 누가 신진사대부들이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야. 그러면 신진사대부는 누구냐? 주로 지방 자제들이야. 지방 향리의 자제들. 향리가 누구니? 중앙에 와서 간직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방에서 그 호족이었는데, 원래 지방에서 있으면서 지방에 자기 촌을 갖다 직접 다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향리지, 그지? 향리의 자제들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농장은 경영하지 않지만은 지방 중소지주고요. 자영농을 하는 사람이었어. 사상적 기반은 성리학이야. 원을 통해서 고려 말에 성리학이 들어오거든. 성리학이 사상적 기반이고요. 이 사람들은 엄석 아니야. 왜? 향리란 자체가 높음을 간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오품 이상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엄서 제도는 이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지, 그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에 진출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야? 실력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근문세적의 농장 확대하고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뒷받침이 되는 사람이었어. 옆에 이제 근문세족하고 신진사대부를 비교 한번 해보자. 근문세족은 뭘 통해서? 음소를 통해 관직 진출이고, 관직 진출. 신진사대부는 과거를 통해 관직을 진출했고, 그 다음에 경제는요, 대농장을 경영하지. 신진사대부는 지방 중소지주고요. 지방 중소지주고, 외교는요, 원나라하고 가깝습니다. 친엄파고, 신진사대부들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명나라와 가까웠어요. 친명파고. 그리고 사상은요, 불교. 신진사대부들은 뭘 받아들였다 그랬어?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그랬지. 성리학이고요. 그 다음에 외적의 침입과 신흥 무인 세력의 등장인데요. 홍건적의 침입. 고려를 침입한 홍건적, 한족 도둑들이야. 중국 도둑들이야. 도둑들이 고려를 침입했는데 이 도둑이 그냥 도둑 수준이 아니야. 완전 군대 수준으로 공민왕이 피난을 간 정도야. 그래서 공민왕이요, 홍건적이요, 서경, 개경을 함락시키고 공민왕을 피살합니다. 공민왕이 그래서 공민왕을 피살했대. 공민왕은 다른 신하에게 죽고 공민왕이 피난 갈 정도로 아주 홍공적인 침입이 아주 컸는 거야. 그때 누가 성장하냐면 최영, 이성계 이런 신흥 무인 세력들이 성장하는 거야. 외구도 침입했어요. 홍건영만 침입한 거 아니고 외구도 침입했는데 이때 물리친 사람도 최영, 이성계, 최무선, 박이 등이고요. 신흥 무인 세력은 이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으로 성장합니다. 홍건적과 외구를 극파하는 과정에서 누구누구, 우리가 최영 그리고 이성계 꼭 기억해두자 등이 성장하고, 활동은 일부는 신진사대부들과 함께 조선을 건국에 참여합니다. 위화도 해군 할게. 위화도 해군은요, 신진사대부가 성장했는데, 위화도에서 이 위화도 해군이 조선을, 고려가 아니고 조선을 세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회군은 군대를 돌리다. 위화도가 여기야. 여기 압록강이 있는데 여기야. 여기서 군대를 돌렸는데, 이게 왜 일어났냐면, 명나라가 우리 아까 지난번에 원나라의 그 상성총관부 있잖아. 원나라의 상성총관부, 지배하던 지역 상성총관부를 공민왕이 공격해가지고 차지했지, 그지? 그 상성총관부가 원래 원나라 땅이었으니까 그거 우리 땅이야. 돌려. 이렇게 해가지고 상성총관부가 있던 자리가 천령 이북이야. 천령 이북을, 이북 영토를 요구합니다. 최영이요.
최영이 이때 지금 아직 명나라 크게 성장하지 않았었거든. 그리고 요동이 있잖아. 명나라가 완전히 지배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가 요동 옛날에 고구려가 고구려 땅이었던 이 요동을 우리가 이참에 주인이 없는데 요동을 정벌하자 이렇게 추진한 거야. 정벌 추진을 했어.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최영은 이승계 세력을 세력을 좀 약화시키고 싶었어. 그래서 요동 정벌에 반대한 이승계를 명령해가 보낸 거야. 그래서 이승계는 요동 정벌에 반대했어요. 반대한 이승계는 위화도에서 그때가 굉장히 장마가 심해서 위화도가 섬이거든. 도자라, 섬도자야. 섬이거든. 도저히 물이 너무 불어가지고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고 건너도 군사들 다 잃을 판이야. 그래서 위화도에서 여기서 건너면 자기 군사를 굉장히 많이 잃을 것 같아. 그래서 위화도에서 해군해가지고 와서 최영을 칩니다. 그래서 군사적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진사대부가요 갈등이 발생합니다. 토지개혁과 새항도 건설, 조선을 세우자. 아니다. 고려가 있는 상태에서 개혁을 하자. 이렇게 반대합니다. 서로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정몽주를 중심으로 옹금파는요 고려 안에서 개혁하자는 사람이고 정도전의 중심인 급진파는 아니다. 고려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 조선을 건국하자는 세력이야. 그래서 결국 급진파인 정도전하고 이승계가 손잡고 옹금파인 정몽주를 몰아내고 새 왕조를 건설합니다.